눈부시도록 내리쬐는 햇빛, 낮지만 그 자체로 존재감을 뽐내는 하늘색 건물. 여러 미디어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한 판문점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71년 전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이 체결된 곳이기도 하고 남북한의 접촉과 회담으로 활용되거나 남북한을 왕래하는 통과 지점으로도 쓰여서 이곳은 평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문점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북한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뻔했던 48년 전의 오늘,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했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8년 전 오늘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6년 8월, 더운 여름,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의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한군의 3번 검문소는 위치상 북한군의 다른 초소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검문소가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 당연히 유엔군은 감시가 필요했습니다. 건너편에 위치했던 5번 관측소 역시 3번 검문소를 주시하며 북측의 동향을 감시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5번 관측소와 3번 검문소 사이에서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가 점점 커지더니 관측소 시야까지 가리게 됐죠. 3번 검문소의 감시가 어려워진 유엔 측은 문제 미루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8일 오전 11시경 가지치기를 위한 유엔군 장병 11명과 한국 노무자 5명이 투입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즉 유엔군 측 제3초소 근처에 있던 이 미루나무가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북한군 중위를 비롯한 20여 명의 북한 병사가 접근해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군 장교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절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당성을 내세웠는데요. 북한 병사는 미군 장교의 뺨을 때리며 더 이상 자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미군 장교는 이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 장교가 이들을 죽이라 외쳤고 이를 시작으로 북한 병사들은 가지고 있던 몽둥이와 쇠꼬챙이 등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병사 한 명은 우리 작업반이 가져간 도끼를 빼앗아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를 살해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혼재되어 경비를 서는 공동경비구역이었으나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때부터 남북의 경비구역을 분리했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폐쇄해버렸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넘은 판문점 JSA 경계선도 이때 만들어진 건데요. 미루나무가 있던 위치에는 현재 교육기념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때 미루나무의 일부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 판문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북한군은 그 사이에 5cm의 콘크리트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명백히 구분되었고 이는 낮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현재까지도 판문점 견학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무단 월북한 사건 때문인데요. 킹 이병은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던 중 폭행 혐의 등으로 40여일간 구금 처분을 받은 뒤 그날 추가 절차를 밟기 위해 미 본토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고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를 계기로 북한에 넘어갔는데요. 결국 북한 측의 강제 송환 조치로 월북 71일째인 2023년 9월 27일에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4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판문점에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굳게 닫혀있는 판문점, 그 문의 역사와 앞으로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